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유시민 작가를 비판했는데 뭐 난리가 났나 봐요. 뭐 저는 뭐 난리가 나든 말든 신경 안 쓰는데 이 청년 논객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이 딴천지에 있는 인간들이 달라붙어서 비난을 퍼부었던 모양인데, 이와 관련해서 오창석 이사장이 사과를 표명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원조 유시민 비판 논객인 공희준 작가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희준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예. 네. 자, 평론가님, 예. 그 공희준 평론가가 보는 뉴 이재명 현상,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뉴 이재명 현상에 담겨 있는 염원이 뭔지를 저는 우선 보자는 입장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에 앞서 가지고 세 개의 정부가 있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가 있었죠. 물론 그 앞에는 이명박 정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다 실패한 정부라는 데는 그 누구도 이론을 달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재창출 실패했습니다. 2년에만 매달리는 국정 운영으로.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 압권이죠. 친이 군사 쿠데타까지 일으키다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념에 매몰된 국정 운영. 두 번째가 이제 폐쇄적인 인사 정책. 세 번째가 이제 철저하게 기득권 구우 세력에 의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실패한 삼형석 정부 국가 실패를 더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는 국민적 염원이 저는 뉴 이재명 현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그 뉴 이재명 현상에는 그 종전에 앞서 가지고 있는 세 번의 이제 정부 실패, 국가 실패에 대한 정반대가 있어요.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네. 탈이념적 중도 실형의 정책과 행보. 그리고 이제 그 당사자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한 폭넓은 탐평 인사. 그리고 이제 기득권에서 자유로운 세대와 집단이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러한 점을 봐야지 뉴 이재명 현상의 본질이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분들이 딱 저 두 개 집단 아닙니까? 네. 하나는 윤 어게인, 또 하나는 문 어게인. 둘 다 어게인인데, 예. 근데 그 윤 어게인이나 문 어게인이나 공통됩니다. 이분들이 이념적 스펙트럼만 다를 뿐이지 모두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연장했다는 몸부림이에요. 정말 그 처절합니다. 네. 강렬합니다. 네. 집요한 몸부림이자 예. 동시에 새로운 변화, 혁신에 대한 거부죠. 변화, 혁신에 대한 거부인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확히는 뉴 이재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변화와 혁신에 대한 거부예요. 그래요. 바뀌지 말자, 혁신하지 말자 그 소리거든요. 예. 근데 저는 뉴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 태클하는 분들에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여전히 장강의 뒷물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바닷물까지 흘러가신 분들이. 글쎄 말이에요. 진즉에. 예. 아니, 그러면 문 어게인 세력은 누굽니까? 문 어게인 세력. 문 어게인 세력은 기득권 세력이죠, 그냥. 기득권 세력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 서프라이즈 논객하실 그 무렵 이제 막 민주당이 그 동교동계가 아니라 이제 이른바 친노계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들이 나름 초심이란 걸 유지하고 있었을 때도 기득권 세력은 아니었잖아요.
언제부터? 저는 요즘에 볼 때 세상이란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든 게 지금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뭐 약간 약칭하면은 김어준 총수와 유시민 장관이 지금부터 정확히 20여 년 전에 그분들 포지션에 가 있습니다. 박상천 전 법무부 장관과 정균환 당시 원내 총무.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예전 정치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물론 박상천 전 장관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네. 박상천 당시 법무부 장관과 정균환 새천민주당 원내 총무가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했는지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리고 이제 당시에 박상천, 정균환으로 대표되는 새천년민주당 내 구세력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비판했던 게 김어준 총수는 그때는 아니었고 유시민 장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유시민 장관이나 정청래 대표가 정확히 박상청, 정균환의 위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약간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시민이나 김어준, 정청래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지금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를 비판하는 분들이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20년 후에 김어준, 정청래나 유시민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박상천, 정균환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네. 지금 박상천, 정균환이처럼 돼 있는 모습을 보고 약간 좀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럼 이제 박상천, 정균환처럼 물러나야죠. 사라져야죠.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어떠한 그 정치적 구체제를 대표하는 분들이었지, 예.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는 더 좋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박상천, 정균환 이런 분들이 정치적 구질서를 대변했지 자신들이 어떠한 그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이사장이 새로 들어온 민주당 지지층은 유시민, 김어준을 몰라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유시민 씨가 이거에 굉장히 긁혔나 봐요. 술자리에서도 이걸 언급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는 오창석 이사장의 발언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요? 당연한 발언이죠. 이를테면은 뭐 지금은 다 뭐 옛날 가수가 됐습니다만은 소녀시대나 원더걸스 팬들이 은방울자매나 국보자매에 대해서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지금의 유시민 장관은 옛날에 은방울자매나 국보자매 같은 분들이에요. 젊은 팬들이 유시민 장관이나 김어준에 대해서 알면 오히려 이상한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새로 들어온 민주당 지지층에게 유시민 장관과 김어준 총수는 나쁜 사람들이기 이전에 옛날 사람이고 낡은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이고. 그런데 옛날 사람이나 낡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우리를 몰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한마디로 노역이죠. 노추구. 네. 노역과 노추일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유시민 장관의 바람대로 젊은 사람들이 유시민과 김어준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마 이거 젊은 사람들이 김어준과 유시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면은 이런 걸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어떤 거냐? 유시민과 김어준은 벌써 20년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유시민 장관이 예전에 하신 말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뇌가 썩는다. 그 얘기에 대한 지금 부메랑을 맞고 있다. 그리고 뭐 김어준 총수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총수의 성공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노력과 아이디어에 잽싸게 숟가락을 꽂은 결과일 뿐이다. 이런 것만 알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과 김어준을 몰랐다가 알게 되면 그 유시민 말로는
우리가 옳았음을 알 것이다라고 예, 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익준 평론가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부요함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부끄럽고 부끄러운 부분만 자꾸만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장관과 김어준 총수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차라리 약입니다. 알면 독이 돼요. 두 분에게. 그래요. 알면 안 된다. 예. 그냥 모르고 잊혀지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결국 나와 김어준이 옳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대꾸는 한마디로 황당한 그냥 억지 주장으로 보시겠네요. 예. 저는 그거는 궤변으로 보시겠어. 예. 저는 그거는 유시민 특유의 허세 가득한 가릴레오 코스프레고요. 가릴레오가 뭐 옛날에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결국 나의 주장이 옳다는 얘기를 요즘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감옥의 윤석열입니다. 감옥의 윤석열이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결국은 사람들이 나의 계엄이 옳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장관이 왜 갑자기 갈릴레오 코스프레도 모자라서 윤석열 코스프레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오랫동안 유시민 작가의 글이나 발언을 연구하셨을 텐데 이분의 특징은 뭐라고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 세상 그 어떤 논리가보다도 훌륭한 탁견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 저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김용민 이사장님께 비슷한 질문을 받고 저는 그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네. 유시민은 철저하게 현실 정치인이다. 현실 정치인. 예,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라고 불러주는 것 자체가 유시민의 프레임에 넘어가는 거다. 그래요? 예. 저는 그래서 계속 시종일관 유시민 장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시민 장관이라고 부르시네 보니까. 대한민국의 장관까지 했던 작가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창동 작가. 예,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장관이라고 불러줘야지 그분의 철저한 정치성에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시민은 철저하게 현실 정치인입니다. 네. 현실 정치인입니다. 절대로 고고하고 독립적인 지식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철저한 현실 정치인이 이른바 역사와의 대화, 한마디로 이제 역사가 나의 올바름을 알아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걸 시도한다는 거는 그가 이미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하고 파산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유시민 장관은 본인도 알아요. 자기는 계속 현실 정치인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가 현실 정치에 개입할 때마다 실패하고 파산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실패와 파산을 그러면 그러한 실패와 파산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사과하고 반성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역사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립니다. 한마디로 이제 유시민의 역사와의 대화는 국면 전환용이에요. 국면 전환용이고.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장관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결국은 내가 옳다는 걸 알 것이다도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국면 전환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논리적 허구 혹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문제 삼기 이전에 잽싸게 화제를 바꾸는 거죠. 국면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한 유시민 장관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자에게 버림받는 남자가 자기를 버리는 여자를 향해서 내가 옳다는 거 나중에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런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남자가 뭐 찌질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그냥 사장 남천동이라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막 구속, 취소, 뭐 비난 댓글 이런 걸로 실력 행사하는 유시민의 지지자들 이 형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제가 말씀하신 유튜브 채널 저는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딴지일보 독자층은 이동영 작가의 지적처럼 평균 연령 60입니다. 네네 다시요? 평균 연령 60이에요. 평균 연령 60. 연령 60인데 그러니까 사장 남천동이
그 가요 무대 같은 노인 전용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요 무대 같은 노인 전용 유튜브 방송도 아닌데 평균 연령 60인 집단에게 휘둘린다면은 이거는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휘두르는 사람들보다도 휘둘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저 문제일 수 있어요. 평균 연령 60인 집단에게 휘둘린다면은 네. 저는 그 점이 가장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평균 연령 60인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휘둘린다면은요. 네. 그건 역사의 발전이고 예. 동시에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예요. 예. 반대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휘둘린다면은 그건 역사의 퇴행이고 그야말로 보수 반동적 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시간이 뭐 많이 지나서 그런데 예. 이른바 저쪽에서 넘어온 충청북도의 신용한 울산의 예. 김상욱에 대한 이 민주진영 특히 이제 경쟁자에 속한 사람들의 이 사상 검증을 어떻게 보세요? 그건 사상 검증에 빙자한 텃세죠. 텃세. 텃세일 뿐이죠. 네. 그리고 보통 텃세를 가장 잘 부리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진들. 뭐 이를테면 껌 씹는 누나들. 그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저는 면도칼 씹는 누나들도 봤어요, 그렇죠. 제가. 그런 누나들이나 그런 형들이 하는 짓을 예. 어떻게 보면 그 40년 전에 고등학교 때 했던 행동을 지금 평균 연령 60인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예. 저는 괴로워요. 괴롭다. 저도 뭐 나이가 좀 든 사람으로서 예, 보기 괴롭다. 왜 저럴까? 젊은 사람들 앞에서 좀 뭐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여쭙게요. 예. 제가 앞서서 이제 칼럼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최민희 의원의 그 강퇴 사건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그 최민희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민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심이 어떤 아니다. 게 가장 중요하냐? 정청래의 마음, 곧 정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민희 위원장께 민심보다 정심이 우선이면은요, 정청래 대표 팬클럽 회장을 하셔야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정청래보다도 김어준이 문제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내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 내 권력으로. 이렇게 김어준의 게시판, 딴지 게시판에 가가지고 그렇게 글을 올렸고요. 그 이전에 이제 내란 직후에 김어준 총수가 잠시 피신했다가 뭐 세상이 이제 뭐 별일 없겠다 판단돼서 이제 돌아오니까 국회에 불러가지고 뭐 내란의 최대 피해자인 양 이게 추켜 세우고 말이죠.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어준의 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최민희 의원의 몸값을 엄청 높여주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최민희 위원장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 같냐면은요. 예.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같습니다. 오, 한참 그 당시 잘 이회창 나가던 한나라당 시절에 총재가 예. 민심을 보지 않고 조선일보 사설을 보고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민심이나 국민의 여망 또는 이제 그 자기가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장에 관계된 분들의 어떤 그 여론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딴지일보 게시판을 보고 정치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면은 최민희 위원장께서 하셔야 되는 딴지일보 웹마스터죠. 웹마스터, 관리자, 알겠습니다. 자, 공인준 평론가님 또 다음에 또 연결해서 또 소상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